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두쫀쿠, 두바이 쫀득쿠키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판매점마다 대기줄을 길게 서야 하고 이 때문에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뜨거운 인기에 우후죽순 제조와 판매가 늘어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도 전국적으로 영하권 날씨를 보이면서 올겨울 가장 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 4도에 그치며 한낮에도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더해져 당분간 강추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동해안에는 강풍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이른바 온열 현상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경북 의성 빙계 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열지의 온열 현상이 확인돼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의성 빙계 계곡의 주변 기온은 4도 안팎이었지만 온열 현상이 있는 곳에서는 최고 18.1의 높은 온도가 관측됐습니다. 풍열지는 여름에는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나오지만 겨울에는 반대로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 질환이 급증하면서 신약 개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를 진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선 하나의 기술로 여러 개의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공통된 작용 기전을 통해 암과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질환으로 신약 개발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제약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도 화두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수만 편의 논문과 자료를 분석하고 유사한 병리적 특성을 발견해 신약 개발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AI를 치료 기전을 찾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기전을 통해서 여러 적응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도 신약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훨씬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심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해 신약 허가 심사 과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전담 심사팀이 허가 심사를 같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더 나아가 올해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5대 강국을 도약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바이오스산의 수출입을 304억 불로 잡았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전략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과 협력의 생태계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LED 화면보다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적색 마이크로 LED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상현 교수, 인하대 금대명 교수 공동 연구팀은 스마트폰보다 3~4배 더 촘촘하고 VR과 AR 기기에서 실제와 비슷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빛 에너지 손실을 막는 구조를 적용해 밝고 전기를 적게 쓰는 적색 LED를 개발하고 LED를 회로 위에 한꺼번에 쌓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화면을 구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앞으로 AR, VR 스마트 안경과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비만할수록 췌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공동연구팀은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하 성인 631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췌장암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상 체중을 조금 벗어난 과체중 단계부터 위험이 증가해 과체중과 1단계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약 39%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 그룹에서는 위험이 약 2배까지 상승했고 마른 사람들에서는 뚜렷한 위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국내에서도 애플워치의 고혈압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워치에 탑재된 광학 기반 심박 센서는 혈관의 이완과 수축 과정을 약 30일간 탐지해 분석하고 생체 데이터를 분석한 뒤 고혈압 의심 시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사용 대상은 만 22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진단 이력이 없는 사용자이며 임산부에게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은 애플워치 시리즈 9 및 울트라 2 이후 모델에서 지원되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일단 의중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주 전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이 압박에 그칠지 실행에 옮겨질지 정부의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표면적 이유는 한국 국회의 합의 미이행입니다. 여당은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을 심사할 재경위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치 일정상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됐지만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비해 한국 정부가 고환율 때문에 대미투자 행보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이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는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점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기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떤 그런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백영훈 부총리에게 디지털 분야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한국 국회,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2주 전에 백영훈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이 서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추진되자 미국 측은 구글과 애플 등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측의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거라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나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하루 전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겁니다. 백악관은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했고 미국은 관세를 낮췄지만 한국 측은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50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관세 인상이 언제 적용될지 어떤 절차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측에선 이번 관세 재인상 발표가 쿠팡 때문이라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문과 함께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JD 벤스 미 부통령이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쿠팡 등 미국 기업의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했고,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미 무역대표와 만나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재인상 발표가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보인다며 서두르지 말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개인정보 사태가 벌어진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쿠팡의 미국 정가 로비 자금은 한국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 이탈로 입점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었지만 쿠팡이 1인당 5,000원 수준의 보상안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팡이 상장 이후 4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약 160억 원 규모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고열을 착취한 자금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도 우리 증시는 순항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로는 처음으로 5,000선에 안착했고 전날 1,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닥도 1%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전 매수세가 몰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한국에 부과된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한때 4,900선까지 내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결국 2.7% 상승한 5,084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2일 장중 5,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악재를 밀어내고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5만 9천 원, 80만 원을 기록하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 관세 우려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1% 안팎 하락했습니다.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뚫은 코스닥 지수는 1%대 강세를 이어가며 1,0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지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사코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다. 타협성 또는 경고성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불안 심리가 커지며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엔화가 소폭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5원 넘게 오른 1,44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인공지능 칩 마이아 200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마이아 200 AI 가속기의 단독 공급사로 최신 제품인 5세대 HBM3E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의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한 마이아 200은 인공지능 추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재테크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작은 반도체판 하나가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디램 이야기인데요. 작년 3분기 기준 디램 가격은 전년 대비 171.8% 상승해 금값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고시장에 램을 올리면 연락이 폭주하고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램테크족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컴퓨터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겐 날벼락입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노트북은 전작보다 70만 원가량 올라 처음으로 300만 원대를 돌파했고 LG전자 역시 1년 전보다 50만 원 정도 오른 314만 원에 책정됐는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립 PC 가격도 80만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악소리 나는 가격 급등의 주범은 AI 열풍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돈이 되는 AI용 메모리 생산에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쓰는 일반 PC용 디램 생산을 줄인 데다가 고환율까지 겹치며 부품값이 폭주한 상황인데요. 이른바 칩플레이션이 우리 일상을 덮친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K반도체의 위상은 높아졌다지만 정작 신학기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등골은 더 휘어지는 씁쓸한 풍경입니다. 불공정 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사주 일가에 배만 불리고 있는 17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생리대와 안경, 물티슈 등 생필품 업체와 먹거리 유통업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탈루 혐의 규모는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생활 물가 밀접 업종과 관련된 세 번째 조사입니다.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을 비롯해 원가를 부풀린 제조 유통업체, 거래 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기업 등 17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는 생활 필수품 가격을 올리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렸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최근 5년간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생리대 업체 2곳을 포함해 안경과 물티슈, 유아용 화장품 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생리대 업체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4%나 올리고 가격 인상에 따른 수백억 원대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과 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도 세무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리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양 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해 법인 자금 50억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사주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지출한 원양 어업 업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과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제기돼 유럽에서 분유 리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들 제품이 정식 수입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슬레와 락탈리스, 사놀락 등 원료 품질 문제로 회수 중인 분유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생산 분유 56개 품목과 수입 분유 57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레올라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인터넷 구매 대행 업체에도 해당 분유 직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비롯해 디저트류 판매업체 3,600여 곳을 2월 2일부터 닷새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이 큰 식품의 위생 관리를 위해 점검 계획을 잡았으며 두바이 쫀득 쿠키 재료가 주로 수입 식품인 점을 고려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거나 소비 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100건을 무작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한 마을의 산사태로 길이 4km에 이르는 거대한 절벽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건물들이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칠리아 남중부 고원지대 니세미 마을의 주택들이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아예 찢겨나간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반쯤 매달려 간당간당한 자동차는 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현지 시간 27일 폭풍으로 산사태가 확산하면서 무려 4km 구간이 이렇게 거대한 절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Un dato è certo, la frana è assolutamente ancora attiva. Io stesso l'ho documentata col mio telefono mentre facevo il sopralluogo, quindi è chiaro a tutti che la situazione è davvero veramente molto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니세미에서 1,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제 영구 이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졸지에 집을 잃게 된 주민들은 30년 전에도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손을 놔버리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Dopo 30 anni vengono fuori con questa frana che non ci hanno mai pensato nessuno, dal primo sindaco quando è successo fino a tuttora. 이번에도 결국 극심한 폭풍과 홍수를 불러온 기상이변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마을 지하에 고여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고원이 점차 아래로 무너지고 있다고 이탈리아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폭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 당시 훈련 중이던 해병대원 19명도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난 24일 서자바 주 서부 반둥 파시르랑구 마을 산사태로 34명이 숨지고 46명이 실종됐는데 해병대원도 4명이 숨지고 19명은 실종됐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구조대원 수를 500명에서 2,100명으로 크게 늘려 수색 구역을 확대했지만 사고 현장 지반이 약해 구조대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야간 수색은 중단했습니다. 미국을 덮친 초강력 눈폭풍과 한파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와 AP통신은 최근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본 14개 주에서 사망자가 최소 35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폭설이 대부분 지역을 덮치면서 제설 작업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한 데 이어 폭풍 후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곳곳에서 저체온증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정전 현황 추적 사이트인 파워 아우티지 집계 결과 상업시설을 포함해 56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2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